여러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1세기 중국에서 바라본 한국과 북한의 미술, 중국에서 바라본 한국과 북한의 미술에 관해서 중국 절강대학교 재직생이신 조민주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민주 교수님은 우리 대학에서 좀 특이하시네요. 전산학과 미술사학을 모두 전공하셨고 영국 런던 대학에서 석사학위, 중국 칭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강대학교 재직 중이시고 중국 청배 해화 그리고 한중 미술 교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계십니다. 조민주 교수님의 발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국 절강대학교 예술고고학원에서 미술사를 가리키고 있는 조민주입니다. 예, 저는 덕성여대 졸업생이고요. 저희 학교가 벌써 100년이 돼서 이런 큰 기념 학술 토론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오늘 제가 졸업하고 정말 한 10여 년 만에 학교를 오는데 여기 정무정 선생님도 계시고 오영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안병우 이사장님도 계시고 제가 너무너무 진짜 반가운 마음입니다. 진짜 졸업생으로서 참 덕성여대처럼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정말 감회가 새롭고, 또 오늘 참 와서 불현듯 드는 생각은 제가 2회 졸업생이거든요. 미술사학과. 근데 그 안병우 이사장님과 그 미술사학과 선생님께서 제가 입학하기 1년 전에 그 과를 안 만들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듭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한 남북한 문화 교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학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요. 그 21세기 중국에서 바라본 한국과 북한 미술의 현재의 그 현황과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과 북한 미술을 이해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고 사회주의 정치 노선을 따르다가 경제도 마찬가지고 78년 계약 개방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금 이 지구상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시에 작동되는 굉장히 특수한 국가입니다. 예, 이런 이 중국에서 저희처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노선을 따르는 이런 한국의 미술과 그리고 아직도 사회주의 그 노선을 따르는 북한의 미술이 도대체 어떻게 소개되고 중국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다른 미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 이미지는요. 대부분 중국 한 번씩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 왼쪽인가요? 예,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에 보이시는 곳이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 국가박물관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현대미술의 이 가장 활발하게 그 활동하고 전시되는 공간인 798 예술촌입니다. 예, 중국 국가박물관은 저희 국립박물관하고 틀리게 죄송합니다. 1층에 그 근대 미술을 이렇게 49년 이후에 근대 미술을 아우를 수 있는 상설전이 열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1층에 전시된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한 작품인 그 동지원이 그린 개국대전이라는 그림입니다. 예, 이 작품은 그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그 개국을 선포하는 신중국 설립을 선포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천안문 광장이죠. 예, 저기 멀리 자금성도 보이고 그 마오쩌둥이 서 있는 장소는 지금 인민대회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그림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부터 굉장히 이제 현대미술을 서양의 현대미술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나서 중국의 다양한 작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혼재한 중국의 현 상황을 좀 비판하는 그런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798의 대표적인 작가인 왕강희의 작품입니다. 그 문화혁명 시기의 선전화를 이용해서 자본주의가 도입된 그 중국의 현 주소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지금 이 두 작품은 지금 최근에 2019년에 중국에 전시된 백남준과 그 북한 작가인 이성욱의 작품인데요. 백남준은 이미 중국에 너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런 중국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공간에서 한국의 현대미술과 북한의 현대미술이 과연 어떻게 이제 보여지고 어떻게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준비한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께 중국에 있어 보여지는 한국과 북한 미술의 이모저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중국에서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미술 전시와 토론 강의가 전에 없이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치 체계를 따르지만 자본주의 경제 체계를 도입한 중국은 정치적 혈맹 관계인 북한과 경제적 파트너인 남한의 미술과 문화를 모두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냉전의 마지막 산물인 남북한 미술이 중국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21세기 중국이기에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남북한 미술을 찾는 수요층과 그 취향은 중국 미술 시장의 내적 구조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 서구식 미술 체제를 따르고 있는 현대 미술과 중국식 사회주의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구조는 한국과 북한 미술을 서로 다른 층차에서 움직이게 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미술을 소비하는 중국인들의 높은 소비 욕구는 한국과 북한 같은 외국 미술의 유통을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희 발표에서는 21세기 중국에서 한국과 북한 미술이 서로 다른 층차에서 소비되는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식 자본시장에서 남북한 미술이 미술품으로서의 문화적, 학문적, 경제적 가치를 받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이 어떻게 중국에서 보여지느냐, 한국 미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중국에서 한국 미술에 대한 이해는 현대 미술 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에는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백남준과 같은 세계적인 작가들의 전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백남준의 개인전이 베이징 두와트 미술관에서 대규모로 개최되었고 이후 백남준의 전시는 상하이와 베이징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열렸으며 대표적으로는 백남준을 상하이에서 만나다 2014년 전시, 그리고 2015년 호기양식 백남준 개인전, 그리고 2016년 리우 샤오동, 칼스턴 니콜라인, 백남준 3인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양의 전위미술 혹은 미디어 아트에 관한 백남준의 작품은 서양의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대표작으로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특히 2018년 요셉 보이스와 백남준 작품을 동시에 전시한 회고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전시를 말하는 건데요. 레터드 보이안트 전시는 중국 현대미술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작품은 아시다시피 백남준이 만든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그 블루 부다, 푸른 부다라는 작품이고 오른쪽은 그 내부 전경입니다. 에도 매우 관심을 가졌는데요. 2020년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 회고전을 전후로 여러 가지 관련 기사와 학문적인 어떤 그 연구서들이 이제 출판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백남준이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는 사실과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21세기 중국인들의 한국 현대 미술 작가에 대한 관심은 한국 작가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서양 현대 미술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구식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다소 늦게 받아들였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미술 시장으로 자리매김했고 현대 미술의 새로운 생태를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부의 창출로서 미술을 바라보는 태도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현대 미술에 대한 관심과 유통이 활발합니다. 사실 이 미술에 대한 투자가 중국에서의 투자가 조금 부동산 열기처럼 열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좀 한풀 꺾였는데 20세기 초반 한 10년 동안 그 옥션에 내놓기만 하면 중국인들이 사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이제 발단이 돼서 지금 전 세계 미국 시장 현대 미술 시장의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 그 다음은 이제 중국, 영국이 2, 3위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에 중국 미술 시장에서 한국 미술은 엄격한 국제 시장의 논리에 의해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 미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의 한국 미술의 평가가 중국 내 한국 미술의 예술적 경제적 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제 시장에서 백남준과 같은 인지도를 얻지 못하면 중국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백남준 외에도 한국의 추상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점은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2019년 상하이 파워록 미술관에서는 한국 추상예술 김환기의 단색화 작품전이라는 주제로 최근 국제시장에서 각광받는 김환기의 작품이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이때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하종현 등 단색화 작품 79점이 동시에 전시되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러시아의 사실주의와 그리고 서구의 아방가르드 화풍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세계 시장에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속에서 수목화, 공필화 이런 전통 미술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서구의 순수 미술 체제를 따르는 현대 미술과 중국과의 전통을 이뤄가는 중국 전통의 회화 사이의 간격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단색화는 유불선의 동양 사상을 추상의 시각 언어로 한국화한 점에서 중국 예술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과 단색화 전시는 21세기 추상미술을 통해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는 중국 현대미술계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전시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50년대 이후에 그 북한과 같이 러시아 사실주의 양식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실주의 전통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추상도 있고 사실도 있고 이런데 추상이 한 번도 주류 미술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유불선 같은 동양 사상은 중국에서 이제 발달된 건데 사실 그런 어떤 사상적인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데 사실주의가 한계가 있다는 어떤 내부적인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할 때 이 한국의 단색화가 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너무 많은 전시들이 있어서 여기서 소개드리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아라리오 갤러리, 학고제 이런 미술관들이 다 진출을 해 있고 그냥 한국에 있는 현대미술 시장에서처럼 중국에서도 똑같이 미술이 같이 평가되고 또 거래되고 그러고 있다고 보시면 무리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전통미술 교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최근의 전시로는 2019년에 김정희의 김정희 그 서예전이 있었어요. 목이 이렇게 마스크를 처음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답답한데 그 김정희 서해전을 중국 대중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재밌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 사는 사람으로서 또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중국은 서해가 아직 대중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취미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틀린 서체를 쓰는 김정희의 서해 그 전시를 보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사실 한국에서는 서해전 하면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수도박물관인가요? 에서 열렸던 그 김정희 서해전은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은 전통 미술하고 현대 미술이 동시에 이제 중국에 뭐 시도 때도 없이 소개되는 상황인데, 북한의 전통 미술은 거의 소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그래서 이 한국 미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은 중국에서 바라본 북한 미술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중국에서 북한의 현대 미술은 한국과 매우 다른 층자에서 중국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서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북한 미술이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현상은 사회주의식 사실주의 회화와 그 중국 전통 미술인 국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국의 특수한 미술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현재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고유의 미술 문화의 형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이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발표하였고, 경제 성장과 맞물려 사회주의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중국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은 역시나 중국에서 전복할 수 없는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중국인들은 여전히 사회주의 리얼리즘 양식의 미술품을 통해 과거를 추억한다거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 정부 관계자,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추종하는 중국 내 애호가들, 화가들, 그리고 수집가들, 사회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 양식의 미술은 기존의 사회주의 미술 시장의 영역에서 더 확장되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미술은 이런 중국 내 사회주의 양식의 사회주의 미술 시장의 새로운 대안 혹은 취향으로 요즘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미술의 가격이 다른 중국 미술 작품이나 외국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은 그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양의 콜렉터들은 북한을 탈냉전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작동하는 유일한 나라로 지칭하며 북한 미술의 순수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미술은 중국에서 중국인들의 추억과 향수, 서양인들의 호기심, 그리고 중국과 글로벌 마켓의 자본이 뒤섞인 채 점진적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듯이 베이징 798 그 예술촌에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 미술관이 있습니다. 보시는 곳이 만수대 창작사 미술관 전경이고요. 여기가 이제 798 예술촌입니다. 798 예술촌은 원래 그 문화혁명 시기에 그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공장지대였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천안문 사태 이후 뭐 이런 반체제 작가들이나 아니면 서양의 아방가르드 미술을 제작하는 작가들 중심으로 이 798 예술촌이 이제 점점 확장되고 미술의 가장 전위적이고 가장 선진적인 미술을 소개하는 장소가 북경의 798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만수대 창작사가 있다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고, 사실 가보면 그렇게 막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이념보다는 그냥 갤러리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지금 이게 그 북경에 있는 지인이 찍어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올해가 그 6.25 전쟁
70주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이런 전시가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조중 미술 전람회가 있고 역시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QR 코드를 이렇게 스캔하면은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되는 작품이라고 해요. 지금 전쟁에 관련된 그 6.25 전쟁에 관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뭐 이런 작품들 이 작품의 제목은 포화 속으로 제가 지금 제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수도사단이 한강 이남을 이렇게 내려왔을 때 긴급한 상황을 전시하는 이런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는 되게 흥미로운데, 예, 그 6.25 전쟁 당시에 중국에서 그 지원군을 모집할 때 많이 제작했던 포스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지원군을 모집하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아이들 2명이 나와서 막 비둘기까지 안고 있으면서 평화를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돼 이러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포스터를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만수대 창작사에서 2016년 조선 현대미술전람회 조선미술박물관 국보작품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의 미술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북한 미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작품인데 강선의 노을이라는 작품이에요. 1973년인데 지금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새마을운동처럼 경제개발 운동 같은 이런 천리마 운동이 북한에서 일어나는데 이 천리마 운동이 시작됐던 곳이 이 강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러 온 관중들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관철, 정관철, 정영만, 김성미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중국 평양 미술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이상문 이런 분들의 작품까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어떤 조금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시들이 만수대 창작사 미술에서는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그 사립미술관에서 진행되는 북한의 미술 현황입니다. 2013년 상하이 또룸 미술관에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문화예술전이 개최되었습니다. 1, 2, 3층에 조선화, 유화, 판화 등 117점의 북한 그림이 걸렸으며 상당수의 작품이 내외국인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중국의 유력한 신문 매체인 남방주말, 남방조모의 또룸 미술관 전시에 관한 기사에서는 당시 중국 미술계의 북한 미술에 대한 이해를 심도 깊게 분석하였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비상장 주식, 홀시된 북한의 현대미술이라는 제목으로 거의 이렇게 탐사 보도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예전에 그려졌던 사실주의 회화에서는 사실주의 회화나 이렇게 중국에 소개된 사실주의 회화 중에 이렇게 전쟁 장면, 영웅, 혁명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 이때 전시에서는 이런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 또 사람들이 매우 주목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이성준 여기 잠깐 감상을 하시면 조영이라는 사람은 공훈예술가인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을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 1급 예술가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는데 이런 공훈예술가의 작품 두 명의 그 무희의 모습 이런 작품이 등장했는데 이때 전시에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작품은 이성욱의 출근길이라는 작품이래요. 예.
이 출근길에서처럼 이렇게 좀 예전에 본인들이 이 문화혁명 시기나 아니면은 조금 옛 시절에 입었던 이 사회주의식 양장이나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 조선 여성들을 보면서 옛날을 추억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의 이렇게 좀 정체성 문제를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광주 비엔날레에 소개되었던 김인석의 소나기라는 작품인데 이 두 작품을 보면서 북한 미술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체제나 노선을 선전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굉장히 이제 주류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전시는 2020년도에 싱가포르, 사청, 내몽고 이런 미술관들이 함께 개최한 온라인 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작품은 이 가운데 이 여자 아이 이 초상화입니다. 이제 기존의 북한 미술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여성이 등장을 했어요. 신여성이.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속옷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눈썹을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는 북한에서도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어떤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는 그림들도 충분히 유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에 소개된 백두산 천지를 그린 그림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인상파 화법으로 가을의 전경을 그린 그림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에서는 이제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사는 것보다 그 인터넷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경매를 통해서 그림 구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북한 미술이 그 우리가 아는 그 알리바바 그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진짜 정말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성준의 그 연못이라는 작품인데 연꽃이 있는 연못이라는 작품인데 보시다시피 13,700원에 시작해서 18,500원에 팔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중국 내에서는 사실 중국 전역에서 북한 미술에 대한 전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좀 판매까지 될 수 있는 정도로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정도로 그 유통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고 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목소리가 떨린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